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6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거 개표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 16일 오후인데 아직도 100% 끝난 건 아닌데 대략 윤곽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7석, 그래서 180석이 예상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84, 비례대표 19 해서 103석이 예상됩니다. 정의당이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5 해서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석, 무소속 5석 이렇게 되는데, 자,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던데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성교섭단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대로라면 정치, 국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실상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이게 17석이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교섭단체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들을 교섭단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당들은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고 각자 그 원소속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해서 위성교섭단체 구성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우선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협상을 합니다. 모든 협상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면 아예, 원래는 교섭단체의 원내총무,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내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원내대표는 원래 교섭단체 아니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그 교섭단체의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만들 수 있는 정당이 2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다가 의원 몇 명을 구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하고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연합을 한다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거대 정당 입장에서 봐서는 굳이 그런 한 17명 정도 되는 거 흡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흡수하지 않고 그냥 밖에 놔두고 제3 또는 제4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러면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는 모든 원내 일 처리를 교섭단체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면 그냥 개별 하나의 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면 이 300분의 1의 비중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슨 또 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협상이 우선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당에다가 국고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고보조금의 전체 액수의 절반을 떼서 교섭단체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의석비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게 일단 100억이면 50억을 처음부터 의석비로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절반을 떼서 교섭단체끼리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2개면 100억이라고 한다면 절반이니까 50억이죠. 2개면은 25억씩 나눠 갔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3개다. 17억씩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 몫은 3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원 정도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교섭단체를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의 여유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180석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합치면 여기다 9석을 보태면요 189석이 됩니다. 189석. 이렇게 되면
뭐 교섭단체 한 3개쯤 만들어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의석의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섭단체 하나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교섭단체가 되면요. 국고보조금도 그런 식으로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또 약간의 명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내막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런 겁니다. 원래 17명 중에 더불어시민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7명만 후순위로 더불어민주당 몫을 배치하고 10명은 시민단체 몫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또 절묘하게 이게 17명이 당선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약속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7명만 우리 당 사람이니까 7명만 우리가 접수하고 그럼 10명 시민단체 추천을 받았다고 이제 뭐 형식상 그렇게 돼 있는 10명은 각자 자 해산 이렇게 해버리면 이 10명이 한데 뭉쳐서 10명이죠. 10명에다가 정의당 6명에다가 열린민주당 3명에다가 1명만 빌려주면 1명은 또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교섭단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다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들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거에 우리도 n분의 1로 참석했을 뿐입니다. 참여했을 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러나 그 실상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또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원래부터 시민단체 추천 케이스로 10명 그리고 우리는 후순위로 7명 했으니까 7명만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 7명은 우리가 회수해 갈 테니까 10명은 이제 원래 약속대로 각자 알아서 하시오. 이게 언제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섭단체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하고 합쳐서 대신 민주당에서는 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것처럼 해서 그쪽에 교섭단체 의원 꿔주기로. 그러나 이제 꿔주기라고 또 설명을 안 하죠 국민들 앞에. 나는 자발적으로 저기 가서 뭐 뭘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걸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래통합당도 교섭단체를 제가 보기에는 안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마치 비례 위성정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미래통합당이 만들고 나서 민주당이 따라가는 형국으로 돼 있었죠. 위성교섭단체는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 부딪힐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서 당장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는 공수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추천위원회가 7명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에다가 여야 2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변협회장,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아마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야 2명은 여당 추천 2명은 대통령이 소속한 또는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5명이 여권 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이 문제인데 이 2명은 어떻게 추천하느냐? 대통령이 소속한 또는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 여기서 2명 이 이외의 교섭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민주당 외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섭단체가 2개면 하나 추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3개면 어떻게 될까?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둘 다 위성교섭단체를 만들다면 이 숫자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의석이 작은 미래통합당이 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장은 그야말로 민주당 마음대로 추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제가 사실은 과거 공수처법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여당이 추천한 한 명, 야당이 추천한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한 명, 두 명을 대통령한테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섭단체를 위성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성교섭단체, 그러니까 그리고 여야 협상할 때 만약 교섭단체가 3개라고 하면 여당이 둘인 셈이죠. 그리고 야당이 하나. 이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도 의석이 작은데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5월 말에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죠.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원내 구성 뭐 협상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거 이제 곧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도 제가 보건대는 교섭단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유혹,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맨 먼저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면 미래통합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교섭단체, 제3의 교섭단체에 대한 의석수 경쟁을 할 텐데 그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워낙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함으로써 정치가 점점 희화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유권자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